국민들이 3년은 너무 길다, 3개월은 너무 길다, 3일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또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 언론인들 네.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르고 있다가 네. 이번에 1월 초에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은 내용이 이번에 며칠 사이에 통지가 온 거예요. 네. 7개월 정도 지나서. 예. 의원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저도 그래서 그런 일이 왔어요? 있었나 그랬는데 통지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모르는 번호 오면 잘 안 받는데 보지 않죠. 1301로 예.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를 봤더니 저도 와 있더라고요. 1301이야 1301. 1301. 예. 그래서 1월 여기 있네 여기. 네, 1301에서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긴 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아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네. 통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서번호 2024-87. 이게 이제 그때 그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뭐 대선 개입 의혹, 뭐 김만배 신앙님. 예, 제공일자가 1월 4일이거든요. 예. 예, 그 관련된 보도. 예. 근데 저는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왜 여기에 이게 왜 내가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나는 왜 왔을까요? 그랬더니 아마도 이재명 대표랑 통화했던 사람들은 다 한 것 같다. 아,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거기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했었나? 뭐 그 기억도 전혀 없고. 예. 제가 대변인하고 뭐 언론특보에서 통화를 하긴 했나? 뭐 진짜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통지를 받았다. 그때 1월 4일 경위 있잖아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 총선 관련해서 공천 관련된 심사가 한참 있을 때였거든요. 바쁠 때였네요. 그런 거 관련해서 막 다 그냥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사람들 다 그냥 좋아해 먹은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건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그 사찰은 불법이다. 그럼 세게 얘기했죠. 공수처에서 네. 당시 의원들, 불법 국민의힘 사찰. 의원들 예. 통신 자료 봤던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뭐 한 60, 70건인가 조회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건 뭐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면 3천 그러게 명 확실히 이상 확인 안 했다라고 지금 되지만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어떻게 이 정도인가 막 이럴 정도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네. 근데 검찰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피의자나 참고인들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조회했을 뿐이다.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이게 원래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12월 달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합의했죠. 그 30일 안에 통지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30일. 30일 안에. 그걸 유예시킬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도주 우려, 뭐 국가 그 안보에 뭐 중대한 뭐 위험 뭐 이런 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은 수사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그리고 핵심 당사자이거나 네. 그런 관련자 그런 사람 아니면은 유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3천 명이 다 거기에 해당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생각이 왜 드냐면 그랬을까? 예. 이제 3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면 2월 달이잖아요. 네. 한참 총선이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렇게 늦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또 있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치 사찰이다라는 야당의 주장. 근데 검찰은 적법한 수사다라는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적법한 수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몇 명인지는 검찰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취재를 하는 입장,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3천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예. 그때 이제 그 기억을 이제 복기해 보면 21년도에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뭐 김만배 씨나 신하경 씨, 신앙님. 네, 신앙님. 네. 그게 무슨 그때 윤석열 검찰이 당시에 옛날에 부산저축은행 그 봐주기 수사 의혹 있었죠. 그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대선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윤석열 언론과 짜고 대선 그 여론을 이게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네. 뭐 이렇게 근데 하면서. 그때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복귀해 보니까 그 당시에 방송에 제가 이제 많이 그때 출연할 때였는데 그때 방송에서 이걸 많이 다뤘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게 11월 달인가 그래요. 네, 그죠? 맞아요. 이건 9월이잖아요. 음. 아니 그럼 이제 저기 그때 한참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초박빙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때 아마 그 여론조사에서는 아니 저기 당심은 당심에서. 홍준표가 이기지 네. 않았나요? 그때 아마 그런 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니 실제로 결과가 그래서 네. 합쳐져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네, 네. 이제 그 저기 당원 투표하고 해서 음.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 이제 된 것인데 아니 누가 후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2달 전에 이재명 대표도 10월 달에 후보되잖아요. 후보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언론이랑 짜고 여론을 조작합니까? 음. 그 상황 자체가 시기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설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랬다며요. 음. 공소장에 온통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네. 그 봐주기 수사했느냐가 핵심인데 그거 관련된 것만 써야 되잖아요.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근데 이재명 저기 후보 지금 현재 후보죠. 전 네. 대표에 대한 얘기만 잔뜩 써놨나 봐요. 그거 다 빼내라. 예. 이렇게 재판부에서 저 수정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분들은 이 수사 관련된 것도 사실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이 공직자란 자리가 특히 선출직이란 자리가 명예훼손 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뭐 수많은 저 의혹과 비판 이런 걸 항상 받는 자리잖아요. 저도 제일 그 억울할 때가 네. 정말 그 체력이 방전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뭐 변했다. 이런 얘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득 들으면은 정말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제가 네.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뭐 법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봤을 때는- 법대로 하고 딴 건 또 법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본인들 관련된 것만 법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그 국민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뭐 그 뭡니까 그 국정원장의 안기부라든지 기무사 통해 가지고 막 그 사찰하고 막 그랬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막 네. 벌어지질 않나. 하하. 또 이렇게 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질 않나. 예. 걱정입니다. 참. 이 언론계에서도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공포 사회로 가게 만들려는 큰 그림까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취재며 아니면은 의정 활동이며 못하게 하는 그 압박하려는 모습이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